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은 출장을 좀 지방 내려오다 보니까 이건 어제 촬영이 된 겁니다. 지금 뭐 현재 촬영하는 시점이죠. 어제는 지금 11시 반 정도 되는데요. 지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프리장에서 올랐다, 본장에서 지금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더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장기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장기전 돌입했습니다. 이유는 앞에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요. 이게 평상적으로 일반적인 경제 상황이 아니죠. 인플레이션이 오래 갈지, 금리가 분명히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달러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 달러 가치가 어떤 파동으로 움직일지 이런 거를 거의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침체 걱정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싸게 사는 것 제가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오래 보유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확실하게 오래 보유할 수 있는 방식을 지금부터 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적립식으로 사세요. 무조건 적립식으로 사면 여러분이 고민하실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2000년 닷컴 버블을 이게 제일 두려운 거잖아요. 이런 상황. 대공황 이전에 대공황인데 이건 뭐 너무 머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닷컴 버블이나 대공황이나. 그러면 4816에서 나스닥 100이죠. 830까지 거의 85%가 떨어지는 이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대신 살아만 남고 생존만 하면 반드시 올라간다고요. 그거는 믿어 의심치 않으시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830 저점에서 사면 좋은데 벌써 많이 샀죠. 인정할 걸 인정하는 거죠. 현금 없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이 그럼 지금 포기해야 되냐? 아니죠. 지금이야말로 절반 떨어졌지 않습니까? 과거로 보면 한 이 정도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2823까지. 지금 16,000에서 지금 12,000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뭐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밑으로 더 가는 게 걱정이니까 이 구간을 버텨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략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바로 자, 여기서 보시면 2008 여기 위에서 산 거는 자, 없다 칠게요. 제 계좌에는 남아 있지만 자, 없다 치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없다 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다른 계좌라고 생각하시자는 거죠. 그냥 집 샀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니면 땅 샀다고 생각하십시오. 땅 2, 3년 안에 오를 거라고 생각 안 하시죠? 네. 그냥 나 땅 사놨어. 되게 좋은 땅 사놨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지금부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자, 매달 50만 원에 맞춰서 사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러면 이 하락 구간에서 전부 다 매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만 사고 마냐? 아닙니다. 여기도 사십시오. 여기도. 올라가는 동안도 계속 사세요. 계속. 그러면 몇 년입니까? 2001년부터 2005년, 6년까지 5년 사시면 돼요. 5년 사시면. 그러면 50만 원씩 해봐야 600이고요. 네. 5년 해봐야 3천입니다. 3천. 그럼 내가 100으로 하겠다. 그러면 6천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 돈이 없는데 적금으로 하시면 되죠. 매월 적금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이밍을 만약에 내가 맞출 자신이 있다. 제가 차트 분석 그래서 해드리는 거잖아요. 중간 구간에서는 매수하지 마시고 아래 사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3달 동안 떨어졌어요. 이 3달 동안 하락을 이렇게 했으면 3달 사지 마세요. 그리고 4달째 이 3달 동안 못 산 걸 몽창 사면 되지 않습니까? 50만 원씩 사겠다 그러면 200만 원 사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등했을 때 매도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되면 매도 굳이 하지 마시고 또 매달 사면 됩니다. 그럼 수익 이만큼 올라왔겠죠. 그래서 이걸 매도를 하든 말든 그거는 본인 선택이시고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월적립으로 이 구간을 사주는 거라는 거죠. 이 구간을. 근데 이 구간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이 확률이 더 높죠. 일정 부분 반등했다가 횡보하면서 더 우상향 하던가 아니면 더 하락하던가인데 자, 올라갈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사시라고 매월.
여기도 사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사시면 올라갈 때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 구간에서도 수익은 납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익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계속 있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버스 한번 놓치면, 기차 한번 놓치면 못 타는 거잖아요. 비행기 한번 놓치면 못 타듯이 여기서 한번 내리시면 다시 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월 사시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샀을 때 평단이 얼마 정도 됩니까? 1200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작했어도 몇 년이면 끝납니까? 진짜 5년 딱 끝나면 바로 수익권이 도달합니다. 근데 얘 이전에 샀던 애들 있잖아요. 얘를 위해서 조금 더 가야죠. 그럼 진짜 여러분 9년이나 10년 걸리면 수익이 날 거잖아요. 그리고 한 5년 정도 더 있어 주실 수 있으면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죠? 여기서부터 또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뭐 걱정할 게 없죠. 그리고 중간급의 시나리오는 한 번 정도 더 내려왔다. 여기까지 안 내려가고 중간 바닥에서 다시 뭐 횡보를 해서 상승을 하는. 자, 이렇더라도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좋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어쨌든 사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매달 사시라고 저는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냥 매달 사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죠. 스킬 있으신 분들은 비싸다 싶으면 쉬었다가 그 해당 월에 못 산 거를 떨어졌을 때 한 번에 사시는 이런 게 지금은 가장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월 5년 매수한다고 마음 먹으면 불안한 거 있으세요? 없죠. 없습니다. 과거 차트 보면 이게 닷컴 버블이잖아요. 떨어졌어도 몇 년 떨어진 거예요? 4년 떨어진 겁니다. 4년. 그리고 여긴 어쨌든 회복 기간이니까 우리가 몇 년 물려 있는 거죠? 10년 물려 있는 거죠. 근데 MDD 계산할 때 이러잖아요. 여기서 폭락하는 85를 TQ를 넣었다가 회복을 못 한다. 그거는 이 고점에서 샀을 때 얘기잖아요. 고점에 샀을 때 얼마나 걸립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와야 되고 더군다나 이 고점에서 물려서 여기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그게 올라가려면 한참 걸리는 거니까 자, 최악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최악이죠. 이 바닥까지 마이너스 99%가 되는 게 최악 아니겠습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은 계속 월적립을 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매월 사세요. 그리고 지금은 요 고민만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전 전고점이죠. 2018년도 저점, 전 저점까지 만약에 빠진다면 여러분 이게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던 저가 매수를 위한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 사야죠. 무조건 나눠 사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확률이라고. 주식은 투자기도 하고 이게 오늘 돈을 던졌는데 내일 바로 가져올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기준선 깨고 올라갔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 바로 꺾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바로 꺾일 수 있다. 근데 어쨌든 횡보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꽤 있습니다. 왜? 지금 바닥 구간이니까. 구간 자체가 바닥이어서 어느 정도 반등의 요소도 있고 악재가 많이 반영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더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올라는 갈 거다. 그리고 차트상에서도 여기 20일 2평이 밑에 버티고 있죠. 그건 무슨 얘기냐? 지지가 된다는 얘기죠. 과거 보시면 여기서도 20일 2평을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쭉 안 밀려 내려오죠. 안 밀려 내려오고 여기서 빨간 양봉으로 걸쳤다가 내려왔고 자, SOXL인데요. SOXL이 오늘은 조금 더 세게 올라가네요. 자, 올라가는데 요 앞쪽을 보시면 여기가 20일 2평이죠. 20일 2평인데 상승했다가 하락하면서 20일 2평에 걸려서 반등하죠. 반등하다가 또 내려가긴 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0일 2평 뚫고 올라가서는 여기 내려올 때 또 옆으로 횡보를 한 번은 하죠. 그러면 오늘 내일 이 선에 걸쳤을 때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지해서 올라가 주면 상승이겠죠. 예, 이거 여러분 항상 바라는 여기 쌍바닥이지 않습니까? 예, 딱 요게 상승하는 쌍바닥이고 요거 못 버텨주고 내려간다면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보다 더 중요한 건 어느 쪽을 가도 우리는 대응을 할 거다. 그럼 대응할 때 나눠 사면 되는 겁니다. 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투자를 하시는 목적이 뭔가 한번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일반 금융상품들 투자는 상위층이 중위층의 자산을 뺏는 방법으로 쓰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빈부의 격차가 지금 엄청나죠. 예, 과거 1979년도에도 이때가 인플레이션 시대였잖아요. 예, 인플레이션이 막 정점을 향해 달려가던 시기에 부자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중산층은 현상 유지된 거죠. 예, 2019년, 20년, 21년 요 시기를 거쳐서 우리 중산층도 돈을 벌었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 주식에 넣어놨던 돈이 다시 원위치 됐죠. 그러면 중산층은 돈을 못 벌었어요. 근데 부자들은 벌었을 겁니다. 네, 숏을 쳤던 다른 분산 투자를 해놨던 현금이 있잖아요. 그럼 이 현금을 아직도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부자들은. 그럼 하락 구간에 분명히 재매수를 할 테고, 근데 중산층들은 그런 현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떨어지면 이제 손실을 보기 시작하죠. 빈곤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투자 자체를 못하니까 그냥 이분들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럼 이게 왜 발생하냐? 예, 여러분 자세히 보면 금융 시스템 안에서 발생한다고요. 부자들은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중산층은 이럴 때 보통 대출을 껴서 투자를 했는데 버팁니까? 못 버팁니까? 못 버팁니다. 재산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좋다가 안 좋은 구간 나오면 바로 손해가 발생하고요. 빈곤층은 계속 빈곤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거죠. 그럼 부자들이 만약에 대출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사실은 없죠. 레버리지 안 쓰고 부자 된 분들 많지 않잖아요. 사업가들 빼고는. 그리고 그 사업가도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페이스북, 메타죠. 메타의 저커버그 같은, 그리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결국 어디서 부자가 됐어요? 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죠. 근데 이 주식이 누가 사준 겁니까? 이분들이 사준 거잖아요. 부자하고 중산층, 그리고 일반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이 사업가들의 성과를 믿고 신용을 믿고 너 잘할 거야 그러고서 이 주식을 사줬기 때문에, 이 금융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CEO들이 부자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 사람이 부자 되는데 우리도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땐 잠깐 부자 됐다가, 부자도 아니죠. 잠깐 돈 벌었다가 중산층은 돈 잃고 부자는 계속 돈을 벌어가는 이 구조가 바로 금융 시스템 안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데 싸게 사서 2, 3년 안에 돈 버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금융 시스템 안에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고소득자 자산가들이나 부자들이 안 망하고 끝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도 안 망하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매월 적립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주식이든 TQ든 그 다음에 어떠한 적립식 상품이든 바로 매월 납입하는 것만큼 좋은 건 사실은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절대 혼자만 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나 혼자 막 잘해서 적을 이긴다고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의 돈을 따와야 됩니다. 그러면 내 경쟁자들은 굉장히 강력한 애들이 있죠. 금융기관, 외국인, 세력,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도 있겠고, 각국의 이제 그 헤지펀드들의 자금들도 있겠고, 이런 것들과 다 싸워서 여러분이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그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월적립식이고요.
여러분 투자의 목표가 있으시죠? 저의 목표는요,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20% 수익입니다. 그냥 몇 년 안에 얼마를 만들겠어 이 목표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근로를 하고 있고 이걸 꾸준하게 만들어서 제 자산을 10년 안에 지금보다 이렇게 계산하면 한 5배 정도 늘어날 수 있거든요. 10년 안에 5배 정도까지 늘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근데 이걸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 뒤에 더 꾸준하게 할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자신만의 목표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은 자산의 크기입니다. 네, 1억으로 벌 수 있는 거하고요, 1,000만 원으로 벌 수 있는 건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1억 갖고 벌면은 10%만 내도 어떻게 해요? 1,000만 원 벌죠? 1,000만 원 버는데 내가 이 1,000만 원 갖고 100% 내봐야 1,000이거든요. 50% 내면 500이잖아요. 결국은 시드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재테크에서. 그러면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시드가 줄어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안전하게 지금은 지키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도 정액 투자 분할법, 우리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죠.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요걸 활용해서 간단하게 다 이해하실 겁니다. 뭐 도토리를 산다고 하면 1,000원, 500원 이렇게 가격이 바뀌잖아요. 200원, 500원, 1,000원. 그러면 총 투자 금액 5,000원을 넣었을 때 1,000원은 한 개 사죠. 500원일 땐 2개 삽니다. 200원일 땐 5개 구입해서 김 과장은 총 몇 개를 구입해요? 이렇게 되면 11개 구입하죠. 그럼 다시 도토리가 1,000원이 됐을 때 500원만 돼도 되네요. 어쨌든 내 돈은 5,000원이 들어갔지만 몇 개가 됐어요? 11개 됐죠. 그러면 1,000원으로 그냥 돌아왔을 때는 11,000원입니다. 그럼 6,000원이 남았죠. 박 과장은 어떻게 돼요? 5,000원 5개를 딱 구입했는데 다시 1,000원이 오면 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지금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렇게 내려갈 때. 그래서 한 타이밍에 사시는 것도 좋지만 스트레스 좀 받으니까 꾸준하게 사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고 싶고 끝까지 버티세요. 그러면 진짜 부자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8년 한번 버텨보시고요. 지금부터가 여러분의 부를 키울 수 있는 시기고요. 그리고 5년을 매수하겠다고 지금부터 마음 먹고 계세요. 그래서 중간에 올라도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이밍 확인하실 수 있다면 개월수를 맞춰서 SVIP 매매 제가 안내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지금 반등하는 구간이니까 지금은 살짝 두시고 사시고 싶은 분들만 그냥 저는 일주일에 지금 5개씩 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333개 이제 거의 다 돼서 좀 지켜볼 겁니다. 여러분도 선택을 하세요. 어떻게 하실지. 자, 소액으로 사시는 건 전혀 문제 없죠. 내가 있는 현금으로 사는 거니까.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사실 필요는 없다. 이 생각만 하시면 되고요. 3년 매수 5년 보유하시면 정말 95% 이상 성공 가능하고요. 여러분이 5년 매수 10년 보유하시잖아요. 15년 진짜 주시면 제가 볼 때 99%에서 100% 가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진짜 본게임이다. 이런 생각 하셔서 하락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한 달에 얼마 사실 건가 그걸 정확하게 계산하시면서 한번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